2023년 대구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한번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전망과 예측을 50% 확률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대경아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대구 상중 하반, 상반기는 무겁고 하반기는 반전됩니다. 2021년 7월 이후 대구 아파트 시장은 연일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고점 대비 15% 하락했고 2022년 1월 연초 대비해서는 11.3% 하락했습니다. 현재 지수가 위치해 있는 곳은 구름대 상단 수준까지 밀려왔고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급락하였습니다. 전국 부동산이 다 오를 때 대구는 덜 오르고 전국 부동산 분위기가 식기도 전에 먼저 내려서 오를 때 덜 오르고 내릴 때 더 내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더 내려봐야 얼마나 가겠노? 정말 올 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상반기가 무겁고 하반기에 반전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예측하고 있는 시간이 2023년 9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고점이었던 2021년 6월의 고점으로부터 26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됩니다. 시간론에서 9와 26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 수치 수준에서 지지와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역대 최대 물량이 다가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의 데이터에 도움을 받으면 34,419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적정 수요가 12,000에서 15,000 사이라고 보니까 수요 대비 대단히 과도한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2023년 하반기쯤 되면 화살표의 방향이 저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죠. 앞으로 미래에는 공급이 절벽급으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공급의 정점은 지났기 때문에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 2023년 대구 입주 예정단지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고 싶고 괜찮고 기대되고 향후에도 좋을 것 같은 단지는 색깔을 칠해둔 것 외에는 없습니다. 60첩 반상이 올라오는데 죄다 나물 반찬밖에 없는 겁니다. 고기는 선나 껍데기 주고 실컷 나물만 먹으라고 하면 그게 잘 차려진 식사입니까? 입주 예정단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을 듣고 싶으신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이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공급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구축 가격이랑 신축 가격이 같으면 누가 구축 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값을 줄 것 같으면 신축에 살고 싶겠죠. 결국 물량은 소진되고 돌고 도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사이클은 돌아옵니다. 아즈반냐 발발이 지와와 2023년의 키워드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생존. 두 번째, 도심화. 세 번째, 기회입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점점 더 도심지로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망했다고 할 때 사야 합니다. 생존해야만 합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남으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절대 패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시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현재까지 살아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 않다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아남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능에 몸 맡기시고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생존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는 계속해서 도심화의 방향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물량들을 보면 외곽지에 비해서 도심지의 물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가 드라이브 해가는 곳이 그곳이니까 미시경제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투자처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다른 재화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택할 때 정말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해서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도심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라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대구는 앞으로 이렇게 이 원 안에 살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먼 미래이긴 하지만 현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먼저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도 이번 생에 5분위 아파트는 꿈도 못 꿨습니다. 3, 4분위 아파트를 노리던 분들도 5분위 아파트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린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도전해볼 수 있는 가격의 범위가 이 파란색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상급지의 가격이 이 범위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한 번에 상급지로 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개별 입지와 단지 배치와 동호수 사이의 이 개별성 속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꼭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근데 지금 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범사 만삼이 6억이면 그냥 10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실거래가로 15억, 호가로는 18억, 20억 하던 것들이 현재 6억까지 내려왔다. 그럼 그냥 한강 이남의 최대 학군지인데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아이 키우고 학원 보내고 프라이드 있는 삶을 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난다긴다 하는 단지들이 2년 전에 시세 대비해서 절반 가격에 거래된다라고 하면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현재 기축단지들은 슈퍼, 초, 대박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소갈비와 같습니다. 옛말에 공짜로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분명 기축단지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맛있겠다. 한편 현재 분양단지들은 쉰 숙주나물과 같습니다. 먹을 게 못 된다는 이야기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지속할 겁니다. 2005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2개월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2021년 3월부터 42개월이 지나면 2024년 9월까지는 이 숙주나물이 잘 안 팔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앞뒤로 5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숙주나물이 안 팔리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호되는 입지가 아닌데 비싼 값을 받을 라카이 장사가 잘 되겠는기요? 아니 일주일도 더 된 쉬어버린 숙주나물이 소갈비보다 비싸가지고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사 먹습니까? 아무도 안 사 먹지. 이거 억수로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미분양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 듣고 끝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 대경화도 미분양 늘어난다 카네. 대구는 영 아닌갑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장의 의도가 무엇이냐, 정책의 방향은 어느 쪽이냐, 그리고 사기 좋은 환경이 도래했느냐,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2023년 환경이 대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큰 건 보금자리론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DSR이 사실상 무의미하고요. DTI만 봅니다. 최대 매매 가격은 9억까지 가능해지고요. 생애 최초 매수자는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두면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생애 최초 근로자가 신용대출을 받고 난 뒤에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얼마까지의 집을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DSR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DTI만 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고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건 뭐다? 오직 DTI다. DTI. 일단 신용대출부터 실행해보죠. 현재 신용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서 7% 수준입니다. 더 많이 받는 곳은 10%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소득의 100에서 200%가 신용대출 최대 금액이 됩니다. 현재 연봉 5천만 원을 가정했으니까 5천만 원을 신용대출 받으면 월 이자는 29만 원, DTI는 7%가 되고요.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월 이자는 58만 원, DTI는 14%가 되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의 DTI가 최대 60%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TI가 53% 여유가 있는 거고요. 1억 원을 대출받으면 46%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9%입니다. 고정금리죠. 이 금리를 기준으로 4억 원을 40년 동안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을 받으면 월 상환액은 190만 원, DTI는 45%가 나옵니다. 4억 원으로 40년 최등식을 받으면 월 상환액은 163만 원, DTI는 39%가 나옵니다. 그러면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충분히 두 가지 다 실행할 수가 있는 거겠죠. 14 더하기 45, 14 더하기 39, 그게 60%를 안 넘으니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의 경우 신용대출 1억 원, 보금자리론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합계 5억 원의 매매 가격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월 상환액이 221만 원이다 라는 부분이 문제이긴 해요. 세전으로 연봉이 5천만 원이면 한 달 실수령액은 300만 원 언저리일 텐데 221만 원을 갚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맞벌이 그리고 부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나 부업이라는 카드를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포인트는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5억 원의 매매가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부담이 되면 이걸 줄이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맞벌이를 한다거나 부업 성적이 좋다거나 연봉이 더 많은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겁니다. 2024
2023년에 보금자리론이 개편되는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은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DTI 5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제 생각에 가장 효율적인 매매 가격은 6억 원입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80% 대출을 활용해서 4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1%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생애 최초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효율적인 매매가는 7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LTV 70%를 활용하면 4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겠죠. 취득세는 1.84%로 조금 상승하게 되지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매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 2년 내에 처분 서약을 걸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갈아타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2022년 9월 15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받은 뒤에 꼭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보금자리론이 확대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DSR 안 본다고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고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다주택자 선수들 입장하기 전에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도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수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가격은 내렸고 대출 받기는 쉽고 금리는 좀 올랐지만 대출 기간이 늘어나서 월 상환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죠. 만약 여기서 시황이 더 악화되면 정부는 결국 다주택자 법인에게 대출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의 재현이 일어나겠죠. 언제나 그렇듯 시장은 돌고 도니까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다주택을 갈 준비, 법인의 소득을 채우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진짜 만약에 삼성전자가 2, 3만 원 오면 안 살 거냐라는 이야기랑 동일한 겁니다. 이때 되면은 뭐 빤스라도 팔아서 사야 되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확률이 정말 낮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확률의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숙주나물 먹지 말고 할인하는 소갈비 묵자. 소중한 우리 집에서 정주권의 가치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더 열심히 발로 뛰는 대구 경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정말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은 반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추운 날씨 따뜻하게 입으시고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경북 아파트였습니다.